종전자산 평가라는 거는 내가 내놓는 집이 얼마짜리인가, 땅이 커야지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그래야 이제 일반 분양도 많아지니까 이제 수익이 높아진다 해서 대지 지분이 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뭐 대지 지분과 관련돼서 어떤 정리가 안 됐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는 이 한강뷰 프리미엄은 감정평가에 그럼 감정평가는 어떤 절차로 권리가액이 정해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로안 감정평가사무소의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압구정동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러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전자산평가, 즉 현재 있는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그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 놀이 있잖아요. 이게 커서 보니까 완전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그 놀이였더라고요. 네. 네, 두꺼봐 놀이에서 이제 내가 내놓는 헌집이 종전자산이 될 거고요. 두꺼비가 새로 주는 새 집이 새 아파트가 될 겁니다. 종전자산 평가라는 거는 내가 내놓는 집이 얼마짜리인가, 특히 조합원이 100명인 경우에 내 재산이 몇 등짜리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평가인데요. 이 평가에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층수, 호별, 뭐 위치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한강이 보인다, 혹은 공원이 보인다 이런 조망권, 또 대지권의 크기, 전유 면적의 크기, 또 때에 따라서는 조망권 이외에도 일조량이나 소음량 같은 것까지 측정해서 감정평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사실 재건축에서 땅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정평가할 때 대지 지분만 꼭 고려하시는 건 아니죠? 대지 지분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지 지분이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가액 중에 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까요? 재건축에서 이제 땅 크기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지분의 크기가 어떠냐만을 놓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커야지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그래야 이제 일반 분양도 많아지니까 이제 수익이 높아진다 해서 대지 지분이 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일률적으로 그것이 과연 뭐 한 5%를 차지해야 되냐, 10%를 차지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대지 지분이 다른 아파트 평형 때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종전자산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뭐 또 아파트마다 상가마다 이 대지 지분에 따른 이 가치 차이가 잘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대지 지분 크기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잘 안 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큰 땅을 내놓는데 그게 가치가 잘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지 지분을 등기부 등본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까요? 네, 원칙은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상에 있는 그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감정평가사가 대지권의 크기가 뭐 얼마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혹시 뭐 대지 지분과 관련돼서 어떤 정리가 안 됐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네, 그럼 조합에서 그 대지권에 대한 정리를 좀 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이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상으로 확인되는 대지 지분을 기준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게 도급제라고 해서 뭐 사업 방식 자체가 도급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 현재 있는 아파트를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을 쉽게 풀어보면 어떤 걸까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요, 구분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기법인데 실제로 이제 거래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1동 뭐 101호가 30억 원에 거래가 됐다.
그 사례를 가지고 그럼 102동 뭐 302호는 얼마일 것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와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뭐 층수 차이도 있고 뭐 동에 따라서 뭐 공원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격을 실제 거래 사례를 비준해서 구하는 방식을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아무래도 이 거래 사례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액의 향방이 갈리게 되니까 어떤 사례를 선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건데요. 당연히 이 사례는 뭐 특수 관계인 간의 매매라던가 저가 양도를 했다거나 뭐 친인척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사례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떤 사정의 개입이 없는 감정평가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구역 네. 내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구역 내에서 거래된 사례를 선정해야 하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유사 아파트의 네. 사례를 선정해야 하냐 이건데 구역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구역 바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종전자산 평가할 때 어떻게 딱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지금 6개 구역이니까 그 구역 중에서 같은 뭐 3구역이면 3구역, 2구역이면 2구역, 뭐 4구역, 5구역 이 구역 내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구역과 3구역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아예 우리 압구정 구역 외에 다른 뭐 현대라든지 이렇게 좀 비교해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거는 조합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재량인 부분이고요. 뭐 조합에서 어떤 특정 사례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수용해서도 안 될 것이죠. 그럼 그런 기준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정하셔가지고 그렇죠. 결정된다. 가장 적정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사례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거래 사례 선정과 관련해서 항상 논란이 좀 많이 있죠. 과연 적정한 사례인가? 혹은 이제 적정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걸로 비교해오는 과정이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일반인들의 궁금증이 늘 많은 부분이죠. 그럼 감정평가는 어떤 절차로 권리가액이 정해질까요?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율은 재건축 사업에서 예상되는 총 분양 수익에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뭐 건축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 비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면 총 분양 수입에서 사업비를 빼면 순수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순수익을 분자로 두고 분모로서 종전자산 평가액의 총합을 넣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례율을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판단하는 지표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비례율을 100%를 기준으로 해서 90%다 그러면 사업성이 좀 없다. 110%다 이러면 사업성이 좀 있다. 좋다. 그래서 비례율이 높을수록 여기는 사업성이 있는 곳이네 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는데요. 권리가액은 비례율이 만약에 110%인데 감정평가액이 10억이 나왔다. 그럼 10억에 110을 곱합니다. 그럼 11억이 되겠죠. 권리가액이 11억이 되는 것이고 비례율이 90%라면요. 감정평가액 10억에 90% 곱해서 9억 원이 권리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업을 진행할 때 속도도 많이 작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업이 길어지게 되면 뭐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최근에는 건축비가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축비 상승한 부분이 비례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됐죠. 실제 거래 시세가 반영된다면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그전 시세의 한 몇 프로 정도가 반영이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각 재건축 사업장의 그 사업성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될 텐데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뭐 한 90% 정도 수준까지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반토막 이하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거 저희 사무실에 이제 연락이 왔던 건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서울의 땡땡 구역입니다. 11억의 빌라를 매수를 했는데 종전자산 평가액이 3억 뭐 얼마가 나온 거예요. 실화입니다. 11억에 샀는데 3억밖에 그쵸. 안 나왔어요. 사업 시행인가 직전에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잔뜩 붙은 상태보다는 이제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나오는 것이 당연히 정상일 거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급하게 프리미엄 붙었던 그 수준에서 과연 몇 프로가 종전자산이 나올 거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세를 상정하면 뭐 한 7, 80% 수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시세에서는 한 시세의 7, 80% 정도 나오는데 간혹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군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세에 대한 어떤 예측이 좀 빗나갔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정말 사업 시행인가 직전에 내가 사고 싶은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맞아요. 이제 또 분위기도 뭐 후끈 달아오르고 하니까 사업장에 막 네. 이제 좀 공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이 제기를 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가능하고 좀 그럴까요? 감정평가 기법이나 혹은 평가했던 어떤 절차, 산정의 과정 이거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내가 샀던 금액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 이것이 이제 이의 신청에 타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내가 샀던 금액보다 너무 낮게 나왔네 이게 이제 또 이의 신청의 근거로서 온당치도 않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결이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방금 전에 시세 몇 프로 정도냐고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공시가액의 몇 프로 정도로 정해질까요? 요새 이제 종전자산가액이 공시가격하고 똑같이 나왔다 혹은 뭐 그거보다 덜 나왔다 뭐 이런 전화를 정말 심심치 않게 받는데요. 개별 사업장마다 또 뭐 이렇게 지역마다 다를 텐데 근데 최근에 이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나온 그 서울 용산구에 뭐 땡땡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죠. 빌라 같은 경우는 한 45%에서 뭐 75%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걸 봤고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뭐 거의 2배까지 이제 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 네, 하지만 이제 사업장에 따라 공시지가 수준으로 나오는 데도 있더라.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일까요? 공시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근데 사실 공시가액이 거의 시세에 어느 정도 맞춰 그쵸? 예. 있어서 현실화가 많이 됐다고 또 보기는 하니까 그럼 이번엔 8번째 질문인데요. 한강 변동이라는 부분이 감정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가격 산정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는 이 한강뷰 프리미엄은 감정평가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이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른 그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5% 반영돼야 된다, 뭐 7% 반영돼야 된다 이런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강이 안 보이는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는 우위를 갖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원래 아파트가 한강이 보였던 자리다. 근데 그럼 내가 새 아파트 분양받을 것도 그 자리에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제자리 재건축이 아닌 이상은 한강 뷰가 보인다. 이게 종전자산평가에도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지지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만 가지고 결정한다가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요인들을 다 그렇죠. 복합적으로 다 섞어서 그렇죠. 감정평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지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지지분도 그렇고 한강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서로 비교를 해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누가 우위에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부동산을 일일이 좀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또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우리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안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유익한 자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물론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